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2020년 1회 첫 번째 타입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좀 특이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특이했던 부분은 바로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건조한 공간, 이 부분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안 높이가 건물보다 높을 경우 건물 주위를 파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의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좀 집안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인데, 여기선 굳이 드라이 에어리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라운드 레벨을 본인이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드라이 에어리어를 설치하게 되면 이 집안으로부터 나오는 지하수 같은 것들로부터 좀 건조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습, 방수, 채광, 통풍 등에 유리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꺼지는 경우에는 지하실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드라이 에어리어가 있으면 창 같은 것들을 내어서 좀 더 이렇게 채광이나 통풍 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고요. 높이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 집안에서 약간만 벽체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맞닿은 이 부분, 여기에 만약에 물 빠짐 장치인 트렌치가 없다면 물이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자로 트렌치를 만드시고 지하 우수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정도,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 영상은 나합격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평면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설정부터 천천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색상을 흰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죠.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설명할 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흰색으로 화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제도라고 하는 탭으로 가셔서 조준창 크기를 한 중간보다 조금 작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키워서 좀 시원하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것을 너무 키워두시면 작업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그리고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선택 탭의 확인란 크기도 중간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도면 영역 바로가기, 이거는 해제해 주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엔터로 사용하실 때 좀 편리합니다. 적용, 확인. 자, 됐고요. 제일 먼저 레이어 설정을 하실 거예요. 6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도면층 명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번은 색상 1번, 2번은 색상 2번, 숫자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3번, 4번은 4번, 5번은 5번. 그리고 마지막 흰색이 사실 7번입니다. 7번. 이걸 안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출력하실 때 흰색이 출력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흰색이 7번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화면이 하얗기 때문에 노란색을 이렇게 선홍색으로 바꿔서 작업을 할 거고요. 녹색도 임시로 조금 진한 걸로 바꿔 놓을게요. 하늘색도 조금 진한 거. 화면에 좀 잘 보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출력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빨강색 선 종류를 누르시고 로드 하시고 아무거나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 C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 하셔야 되고, 히든도 미리 열어 놓습니다. 바꾸진 않고요. 해서 빨강색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센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 됐고요. 지금 2015 버전 이상 쓰시는 분들은 이 왼쪽 밑에 이런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밑에, 그리고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모두 끄시고 F3, F8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이나믹 인프트 그게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F12 누르셔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개만 켜놓을게요. 자, 먼저 2014 이하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10만. 끝내기 하시고요. 휠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화면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요. 안 그러면 이렇게 턱턱 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자, 빨강색으로 도면층 바꾸시고요. 교재에 있는 또는 카페에 올라가 있는 최신 기출문제 평면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평면도 그릴 건데 이건 뭐 제가 설명하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좀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를 그려보시면 이 1점 조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LTS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 제가 20으로 하라고 했죠. LTS 20 X로 분해합니다. 옵셋 저는 지금 거실과 방을 지나는 단면을 그려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4000 그리고 옵셋 1900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시간이 늘 부족한 건 아니니까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 거 하고요. 자, 그리고 옵셋 3300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군요. 옵셋 3300 오른쪽에서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도면을 같이 보시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이 3300 그대로 올라갔네요. 잘라주시고요. 뭐 이 정도만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욕실은 그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룻대로 녹색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히든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티가 많이 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길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도면층 노랑으로 바꾸시고요. 저는 화면이 하에서 선홍색이고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M, L, 엔터, S, 엔터. 두께가 400 아니죠. 이거 시멘트 벽돌이 중간에 중심선이 위치하고 있어요. 190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90. 다시 정리하면 ML 엔터, S 엔터, 190 엔터, J 엔터, Z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외벽을 따라서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할게요. 평면도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엔 C 엔터. 이렇게 외벽을 한번 돌려봤고요. X로 분해하시고 J로 다시 합칩니다. 옵셋 120 밖으로, 옵셋 90도 밖으로.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안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90의 중간에 중심선이 위치한 도면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면선을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그려보자면 지금 이 집은 사실상 지붕이 전혀 복잡하지 않아서 안 그리시는 게 나은데 제가 또 그리는 걸로 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도면층 바꾸신 상태에서 중심선을 따라서 P라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PL, 옵셋 600 밖으로, 그리고 원래 그린 건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치체 프롭 MA로 점선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혹시나 나
너무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굴뚝 빼먹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굴뚝 평면도 잘 보시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뒤로 얼마 가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00 정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처마 끝선에서 100 정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여기 아래쪽도 중심선에서 100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어요. 자, 그리고 뒤로 가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옵셋 한 600? 600 정도 합시다. 뒤로 얼마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폭만 좀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내화벽돌 하면 좋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90으로 했어요. 이렇게. 이게 사실 불을 떼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 있는 공기를 빼는 그런 굴뚝이기 때문에 90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본인이 실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굴뚝을 표시해 두시면 훨씬 좋고요. 시험 보실 때는 형광펜으로 그려놓으세요. 혹시나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도면층 노랑으로 바꾸고 로테이트 화살표가 위로 가게 로테이트 해보았습니다. 절대 밀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로테이트 하셔서 위로 가도록. 자, 이렇게 하시고 라인을 평면도보다 길게 직교를 켠 상태로 하나 그렸고 X로 전체를 분해합니다. 자, 그런 다음 단면선이 지나가는 벽체만 가지고 오실 거예요. 벽체만. 조금 짧은 것들은 늘려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중간은 안 그렸는데 여기 있는 190짜리 벽체를 이렇게 복사를 해오시면 됩니다. 새로 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외부 기초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두 줄을 모두 지울 거예요. 바깥쪽 두 줄만 남깁니다. 자, 여기서 옵셋 900 밑으로 한번 내려봤고요. 여기서 300, 여기서 200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보았어요. 자, 트림으로 중간 한번 끊어주시고요. F로 네모 되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F로 큰 네모가 되도록. 자, 그런 다음 트림으로 튀어나온 것과 맞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계단 평면도 보시면 3단이죠? 그리고 난방도 있어요. 거실이니까 60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의 높이, 중간 한번 끊어주시고 기초의 높이를 600으로 트림 또는 플랫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난방이 없는 부분은 150이 빠져서 450이 되겠죠. 기초 안쪽 부분을 기준으로, 아이고, 이쪽이 아니구나. 바깥쪽은 잘라주시고요. 땅선도 지금 제일 바깥쪽 구조물을 기준으로 땅선도 지금 바로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옵셋 150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것을 안쪽으로 밀어, 바깥쪽으로 밀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이 바닥 두께를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240 정도 제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따라가시고 그런 제시가 없을 땐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평면도는 이 방향으로 돌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실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단이 어디 있냐. 계단은 중심선에서 1800만큼 나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도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랑으로 바꾸시고요. 자, 이것을 옵셋 300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지금 뺄 필요가 없군요. 자, 트림 하셔서 땅선과 테라스 끝선 정리해 주시고 중심선에서 1800 나온 선은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하시고요. 아래쪽으로 150, 밖으로 300, 아래쪽으로 150, 밖으로 300, 아래쪽으로 450, 그리고 두께 150 바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땅선은 그때그때 잘라주시고요. 절대 지우시는 건 안 돼요. 끝까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옵셋 150 모양 정리하시고요. 여기도 150 이렇게 모양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일체화하는 것 잊지 않도록 바로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단선까지 라인 하나 그려서 생략해 주었고요. 기초의 형태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